이게 막 얘기도 들어야 되고 카메라도 봐야 되고 막 호응도 해야 되고. 전 카메라를 안 봅니다, 잘. 안녕하세요. 저는 24시 온누리 동물 메디컬 센터에 이제 인포메이션에 근무하고 있는 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온누리에 지금 피부과 선생님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저희 바로 많은 보호자님들이 성원해 주셨던 피부과 선생님이 새로 들어오게 되셔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과장으로 일하게 된 현정우라고 합니다. 1월부터 일했고 대략 한 달 정도 지금 좀 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온누리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이제 근무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시는 것 같은데 근무하시면서 혹시 어떠셨어요? 제가 원래 새로운 곳에 잘 적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는 뭐 선생님들이 워낙 잘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문제 없이 적응을 하고 있고 아직 적응 중이긴 합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혹시 피부과는 어떤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피부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검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혈액검사나 아니면 영상검사 같은 검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과도 실제로는 이제 전신 증상이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피부를 보고 이제 전신 질환을 의심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와는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병을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부과가 이제 다른 과 진료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른 과 진료에 비해서는 제 눈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다른 질환들 같은 경우는 영상 검사나 아니면 혈액 검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뭔가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 진료 같은 경우는 피부 자체, 그러니까 피부를 관찰하거나 아니면 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현미경으로 검사하거나 아니면은 피부 자체를 떼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거나 해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진료에 비해서는 상담 시간이 좀 많이 긴 편인데요. 이유가 과거에 언제부터 이런 병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과거에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다른 진료들에 비해서는 대략 한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예. 그러면 피부과에 주로 어떤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지. 일단은 귀나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거나요. 아니면 이제 어딘가 뭔가 냄새가 많이 난다던가 아니면 어디에 털이 빠진다던가 하는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가려움증이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가려움증이 있다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긁는다던가 아니면은 문다던가 이제 뭐 핥는다던가 이제 빠른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는 가장 많이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양감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양감이 생기는 가장 많은 원인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은 감염이 제일 많고요. 원인으로는. 그리고 병 때문에 생긴다라 그러면은 실제로는 알러지성 피부염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알러지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들은 알러지성 피부염이 있으면 대부분 이제 뭐 두드러기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울긋불긋해진다던가 아니면은 감염이 같이 병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치료를 할 때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많이 처방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알러지인데 왜 항생제를 처방을 하느냐. 근데 그게 감염이 같이 병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처방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강아지, 고양이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알러지로 인해 병원을 많이 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 알러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 기생충에 의한 알러지, 뭐 벼룩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아토피에 의한 알러지인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제 벼룩을 저는 딱 지금까지 임상하면서 한 번 봤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숫자가 적은 편이라 저는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음식 알러지, 두 번째로는 아토피로 보고 있습니다. 알러지 원인이 많으면 소위 말하는 스테로이드도 처방이 혹시 같이 되는지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테로이드 사용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제 스테로이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장기간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알러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알러지성 질환을 앓는 아이들은 이제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실제로 대부분이라 스테로이드를 계속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를 최대한 적게 쓰기 위해서 다른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최근 한 2015년 정도부터 나온 약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은 굉장히 적고 이제 효과는 굉장히 좋은 약물들이 몇 종류가 개발이 돼서 그쪽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보호자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스테로이드 안 사용하면은 요것만 사용하면 되겠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기가 이제 피부 병변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감염이 일어나느냐 등등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간보조제나 이런 다른 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같이 급여하는 게 혹시 도움이 좀 되나요? 간 자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목적이 뭐 예를 들면 알러지 증상을 줄이기 위함이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보조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영제들 같은 경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알러지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짧게 먹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뭐 간보조제나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뭔가 면역 문제라든지 고용량으로 길게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간보조제를 거의 필수적으로 먹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이 피부 질환을 예방할 만한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지성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폼클렌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닦아낸다던가, 아니면 건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습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강아지들도 실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름기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욕을 조금 자주 시켜주시고, 아니면 이제 샴푸를 이제 그 피부 타입에 맞는 걸로 바꿔주신다던가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건성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샴푸 후에 이제 트리트먼트라든지 보습을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발 관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경우 보면은 보호자분들이 산책 이후에 그냥 물티슈만 가지고 닦아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물티슈만 가지고 닦아주셨을 때는 어머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방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무장갑 끼면은 주부습진 생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같은 경우가 자라서 소양감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물티슈만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건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대신에 닦고 나서 뭔가 드라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말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귀 진료를 보러 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귀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좀 관리가 잘 되는 편일까요? 실제 귀 관리는 귀가 굉장히 안 좋은 아이들 아닌 이상은 실제로 이제 귀세정액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넣었을 때 넣고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귀세척을 제일 해주셔야 될 때가 목욕 이후입니다. 이제 목욕하고 나서 물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귀가 안 좋아지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 보호자분들이 그래서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귀에 물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원래. 왜냐면 털면 다 나오는데, 이제 강아지들은 사람들이랑 다르게 귀에 털들이 좀 많은 편이라 털이 젖고 나면은 그게 안 말라서, 우리 머리 안 말리면 머리 가려움증 생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목욕 이후에 귀세정을 꼭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알러지 질환이나 이런 질환들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귀세정 횟수를 좀 늘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아이 귀 상태에 맞는 세정제를 고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평소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봐주시는 저희 보호자님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 온누리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목표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피부 진료를 하다 보면 피부 진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만성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를 관리하시는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가 도중에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가 없게끔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손이 덜 가게 관리를 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에 이제 새로 오신 현정우 선생님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첫 촬영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첫 촬영이라 굉장히 떨립니다. 생각보다 되게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카메라 취향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럼 보호자님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뭐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네. 카메라 취향이 아니라 카메라 체질 아니에요? 저 카메라 취향이라고 그랬어요?